27년 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이 시작된 날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리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오늘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10년 넘게 통합과 상생을 외쳐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전국의 시장 지사들은 헌법에 근거한 지방정책의 최고심의기구로서 제2국무회의가 정례화돼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녹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늘부터 안동댐과 이화댐이 초당 최대 130톤의 물을 방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은 국가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입니다. 27년 전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인데요. 대구에서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강점기 적산 가옥을 개조해 만든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입니다. 이곳 2층에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그녀들의 용기, 우리들의 위드유란 제목으로 기획전이 마련됐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증언 덕이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과 그 뒤를 이은 나도 피해자라며 함께한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울림을 줍니다. 저희 마산에도 그 운동하는 학교가 많아서 좀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용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을 보면서. 전시장을 따라가다 보면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피해 여성의 용기와 그 아픔은 같은 공감대 안에 자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 역시 27년 전 할머니들의 미투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할머니들의 미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지지도 함께 표현하고 싶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부터 지금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을 짚어보는 이번 기획전은 오는 11월까지 이곳 희움 역사관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앞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김학순 할머니가 27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나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잊지 않기 위해 오늘 8월 14일을 위안부 기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의미가 남다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안희정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위안부 기림일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네. 국가기념일 지정이 이런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까지는 이 위안부 문제는 민간 단체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해결 운동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첫 번째로 한 게 그 12.28 합의의 그 진상을 밝히는 보고서를 만드는 거였고요. 네. 그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해결책이었다.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뭐 10억 엔에 대해서 새로 예비비에서 편성도 하고 했는데요. 네. 앞으로는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좀 더 비중 있게 힘을 싣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기념일 슬로건이 당신과 함께라는 뜻의 위드유입니다. 네. 혹시 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이 기림일로 정해진 이유가요. 27년 전에 김학순 할머니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네. 공개 증언을 하신 날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할머니의 그 용기, 강인함 이런 거를 우리가 높이 사서 함께 하겠다는 의지로 네. 그 네. 위드 유를 오늘 저희 행사 슬로건에도 넣었고요. 네. 이런 배지도 특별히 만들어서 오늘 행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핀 버튼 배지 아주 좀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수익금은 다 그렇죠. 저희 네. 이제 문제 해결 운동 그리고 네. 할머니들 지원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네. 최근 우리 사회를 보자면 해화역 시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페미니즘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 위안부 문제와 어떤 연관성을 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1월에 그 서지영 검사의 공개 증언 이후로 지금 미투 운동, 페미니즘이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은 27년 전에 김학순 할머니가 저는 원조라고 봅니다. 네. 네. 근데 그 이면을 보면은 여성들에게 강요됐던 침묵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해방 이후 몇십 년 동안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 갖지 않았고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페미니즘이 요구하는 것도 그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과 혐오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맥락이 같다고 봐요. 네. 이제 대구 경북에 살아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대구 경북에 4분밖에 안 계신다고요. 네. 이 생존 할머니들의 근황과 앞으로의 이 위안부 해결 운동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대구 경북에 계신 피해자 할머니가 지금 4분밖에 안 계세요. 네. 한 27분 계셨는데 그동안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중에도 병석에 계신 분이 많고요. 저희는 이제 이분들과 함께 뭐 계속 해결 운동을 할 텐데 우선 그 화해치유재단 네. 또 아직 해산이 되지 않고 있고 10억엔도 반환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없애서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대구에 계셨던 문옥주 할머니의 군사우편 조금 더 찾아와야 된다. 네. 이런 활동을 할 겁니다. 네. 네. 네, 더 많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단체 행정을 보면 내실보다 말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2006년부터 함께한 이 한뿌리 경제 공동체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경북도지사가 바뀌고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상생을 선언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대구 경북 한뿌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우선 공무원들이 원팀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구 경북 상생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서 살기 위해서 한뿌리 상생회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통합과 상생 노력 역사는 지난 20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회성에 그친 세계 물포럼 개최를 비롯해 첨단 복합단지 유치,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성과는 비읍합니다. 제대로 된 12년간의 평가가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상생 협력이 논의되어야지만이 실질적인 또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될 수 있고. 부시장, 부지사급이던 공동위원장을 시장과 도지사로 높이고 조직도 보강했습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같은 커다란 구호 7가지를 목표라고 정했지만 이번에도 내실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구조도 그렇고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또 우리 현재 대구 경북이 당면한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게 기본적으로 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이 공동으로 어떻게 현재 7개 사항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가 필요하고요. 그 계획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합의가 정말 세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보다가 아니면 말고식의 운영이 아닌 민생에 와닿는 결실을 하나라도 더 맺기를 대구 경북 500만 시도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오늘 총회를 열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대응과 제2국무회의 설치,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제2국무회의가 지방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로서 반드시 헌법에 근거해 법적 집행력을 가진 기구로 정례화돼야 한다며 대정부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요즘처럼 더울 때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기도 힘든 중증 장애인들이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너무 부족한 형편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이 남성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식사조차 어렵습니다. 제가 4시 조금 넘어가 저녁밥을 드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주무실 때는 배가 고프다. 저분이 그래가 이제 저번에도 물이라도 마시려고 나오시다가 넘어져서 요 째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이다가 병원 생활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종일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정부가 판정한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21시간은 혼자서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정 돌리는 인생 바탕이지 않고 정말 활동 지원 서비스를 몇 시간 받느냐? 자립생활 하려는 장애인들의 삶이 걸린 문제인데요. 이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로 사실상 30분 만에 결정됩니다. 발달 장애가 있다거나 오랫동안 시설에서 생활해 사회적 경험이 매우 낮은 경우까지 여러 변수가 있지만 단순히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인권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최대치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15시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활동 지원사가 퇴근한 뒤에는 요즘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려도 선풍기를 틀 수가 없습니다. 과열로 선풍기에 불이 나면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 물이 먹고 싶은데 목이 마른데도 물조차도 못 먹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혹서기만이라도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라며 긴급 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다며 즉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낙동강 본류의 녹조 개선을 위해 오늘부터 5일간 안동댐과 이마댐의 물이 방류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오는 18일 오전 5시까지 초당 최대 130톤의 물을 방류한다며 댐 하류 지역 거주민과 야영객은 사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방류로 안동대교와 예천군 구담교의 수위는 50c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 속에 논밭에서 일하던 80대 노인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안동시 녹전면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말리던 80살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에는 안동시 이천동에 있는 한 논에서 84살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무더위에 밖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8월 15일을 전후해 수확하는 영주 8.15 광복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8.15 광복살은 조생종인 조평벼 품종으로 지난 4월 말 모내기 이후 110일 만에 첫 수확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영주 안정농협은 오는 25일까지 광복살 130여 톤을 수확해 햅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독립운동가인 이중업 선생의 옥중서신이 발견됐습니다. 옥중서신은 이중업 선생이 1920년 음력 9월 5일 추록을 앞두고 아들 동음 씨에게 보낸 것으로 옥중의 일과 외부인을 일체 만나지 말라는 당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중업 선생은 1990년 독립운동가로서 애족장을 받았고 검열 포식인 붉은 도장 검자가 찍힌 옥중서신이 발견됨에 따라 수영 생활이 확인됐습니다.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의병, 정의로 일어나 조국에 묻히다를 주제로 특별기획전시회가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독립운동기념관은 경북 중후기의 의병장인 왕산 허위와 이강년, 신돌석 선생 등의 의병 활동과 삶을 담은 자료와 사진 등을 전시하고 나라사랑 음악회 등 관련 행사도 엽니다.
또 광복절인 내일 전시관을 무료 개방하고 어린이 은영극도 2차례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